안녕하세요. 언젠가 책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요즘 무술 감독님들과 씨마프 똑똑똑을 진행하면서 정말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배재일 무술 감독님이십니다. 올해로 일을 시작하신 지 31년 차라고 하십니다. 정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되는데요. 만나볼까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89년도부터 이제 스턴트맨을 시작하고 지금 한 31년 차가 된 치구박구라는 팀을 운영하는 배재일 무술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력이 31년 차세요.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데뷔작이 어떻게 되세요? 데뷔작은요. 아마 저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그 영구와 땡칠이 네. 그 소림사 가단가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스턴트맨으로 이제 생활했고요. 그때는 스턴트맨으로 갔다기보다도 그 특수효과 그 장비 담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예. 제목만 들어도 정말 오래된 작품인데 거기서는 그러면 장비 어떤 담당을 하신 거세요? 그때는 그 스턴트맨들이 네. 그 비디오 영화가 많았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큰 대작만 있는데 네. 옛날에는 비디오 영화들이 많아서 그때는 스턴트맨 하는 친구들이 특수효과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와이어도 담당하고 네. 뭐 폭파도 담당하고 이러는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와이어 담당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스턴트하고 이제 하나씩 올라간 거죠. 그러시구나.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네요. 그럼 처음에 스턴트맨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쪽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좀 네. 사실은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태권도 선수를 하고 있다가 정말요?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게 된 동시에 네. 아는 형님이 네. 너 운동하니까 스턴트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해서 그냥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연극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관심 있어서 가봤는데 네.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30년 차시면은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 작품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장면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그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약간 좀 쉽게 얘기해서 무대뽀라고 할까? 약간 네. 그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몸으로 때우는 그런 식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뭐 화살을 쏴도 CG로 하기 때문에 직접 화살을 쏘지도 않고 네. 근데 옛날에는 직접 화살 쇠로 해서 직접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조금 하게는 많이 다쳤는데 근데 그중에 제일 컸던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스턴트맨 하면서 선배 형님이 이제 연출을 하는 디지털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연출하는 걸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가 사람이 부족해서 제가 불신을 하나 하게 됐어요. 근데 불신을 하게 됐는데 그 원래 불신을 하면 이제 경유를 이제 바닥에다 뿌리고 제 몸에도 이제 본드를 바르고 해서 불을 붙여서 이제 타 죽는 그런 씬인데 네. 너무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그 스텝한테 이제 기름 사와라 뭐 사와라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슛 촬영을 하면서 몸에다 불을 붙였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불이 순간 터져버려가지고 제가 그때 얼굴이 3도 그러니까 얼굴 손 귀 이런 데가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유를 사와야 되는데 휘발유를 사와서 아이고. 휘발유는 터지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때 병원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독방에 갇혀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별명이 배트맨이었어요. 그 터질 때 너무 놀라가지고 얼굴 찡그리는데 그게- 찡그리면 만화에 보면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대로 탔더라고요 눈이. 어머. 뭐 그런 경험이 좀 그러니까 그 기억이 좀 제일 많이 나요. 사실 죽을 뻔했던 그 기억이. 굉장히 공포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컷은 안 하더라고요. 아, 컷해야 제가 뭐 거기서 나올 텐데 네. 컷을 안 하니까 이제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 직업
관이 좀 투철해서 네.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면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컷을 안 하면 아파도 그냥 좀 하는 네. 편인데 그때도 그러다가 조금 더 많이 다쳤죠. 정말 감독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은 현장에서 그런 위험한 순간들 말고도 요즘에 뭐 환경이 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예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현장 촬영 스태프분들과 아니면 배우분들과 뭔가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 추석 전날까지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추석 전날까지 촬영을 하는데 액션씬이 너무 많았어요. 주몽 때는요. 너무 많았는데 그 액션씬 찍다가 갑자기 낮 한 2-3시쯤에 갑자기 촬영을 접는 거예요. 왜요? 제가 액션을 찍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스태프들끼리 다 얘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추석은 요번에 지내야 된다. 추석 지내 가야 된다. 뭐 촬영이 다 찍든 못 찍던 다 가야 된다. 명절은 지내야 예, 된다. 명절을 지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액션씬을 찍다 보면 한쪽을 찍으면 또 한쪽을 찍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때리면 여기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때리는 쪽은 찍어놨어요. 네. 제 주몽이 활 쏘고 이런 걸 다 찍어놨어요. 근데 화살 맞는 쪽을 안 찍었는데 촬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석 연휴 때 방송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못 찍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황당해갖고 얘기를 했죠. 네. 이건 방송 사고다. 근데 이거는 스태프들이 동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액션 찍은 걸 다 가지고 네. 제가 이제 편집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액션 편집은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래요? 예, 찍고 편집하고 직접. 그래서 방송 나갈 때까지 마무리를 다 하는데 모든 맞는 장면들을 네. 화살 그러니까 칼싸움하다가 죽는 장면들을 다 NG 장면을 뽑아서 CG는 없었거든요 그때. 네. 화살이 안 보이게 죽는 그러니까 앞모습이 잘 안 보이게 죽는 그런 장면만 골라서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거기다 껴 넣어서 이렇게. 예, 예. 어머. 근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네. 그 맞는 걸 언제 찍었냐고. 어머. 그래서 몰래 찍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끝낸 적도 있어요. 연출까지 또 직접. 근데 그게 편집도 하시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왜냐면 지문이 뭐 대부분 무술 지문들은 뭐 싸운다, 뭐 격렬하게 싸운다, 네. 용호상박으로 싸운다, 네. 뭐 처절하게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돼 있고 네. 아주 세세하게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술 감독들이 창작을 해야 돼요. 사실 무술 감독이 뭐 작가 준 작가까지 같은 그 정도의 네.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찍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찍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뭐 촬영 감독님한테 설득 얘기를 하면서 찍는데도 잘 몰라서 스크립 하는 친구들도 헷갈려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게 되죠. 그러시구나. 직접 몸으로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거 말고도 뭐 그럼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보셔야겠어요. 많이 보죠. 많이 안 보면 저 퇴보되는데. 그러시구나. 정말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감독님 굉장히 막 이렇게 아슬아슬한 부분도 많고 위험하고 저거 어떻게 찍었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수월하게 찍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장면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저거 정말 위험하고 네. 아프겠다 싶은데 좀 쉽게 안 다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별거 아닌데 왜 다쳤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 모든 게 다 비슷하긴 한데 네. 위험할수록 더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동차 전복신 같은 네. 것도 그냥 자동차를 전복시키면 네. 사람이 다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 안에다 레이싱 할 때 쓰는 빔을 다 장착을 해요. 안에다가. 예, 안에다 장착을 하고 차를 전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차가 찌그러지지 않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운전해서 전복되기 위해서 거기 발판에다가 바퀴만 올려주면 돼요. 네. 속도를 내서 올려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담대한 그러니까 좀 배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속도를 내서 얹어서 뒤집어지면 네. 몸에 쿵 하는 충격은 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아, 근데 그렇다고 전혀 위험하진 않다는 아닌데 그죠, 그죠. 예,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위험할 것 같다 같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유리병으로 맞거나 네. 유리에 뭐 얼굴을 박거나 몸을 깨거나 이런 거는 옛날에 좀 위험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일반 유리를 강화유리라고 해서 열 처리를 해서 이렇게 자동차 유리 같이 이렇게 조각이 네. 좀 이렇게 구슬같이 조각이 나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것도 손을 짚으면 다치죠.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위험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안전 유리를 많이 써요. 안전 유리를 쓰는 게 이제 슈가 글래스라고 해서 아, 그 슈가 글래스는 그 진짜로 가짜 유리예요. 아, 그 송진 같은 네네. 재질로 해서 깨지는 건 똑같이 깨지는데 만져도 위험하지 다치지 않는. 않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부딪히고 뭐 주먹으로 때리고 하니까 뭐 그런 거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생각보다 수월하죠. 기술적으로 많이 좋아졌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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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일을 하실 건가요? 무술 감독은 안 해요. 안 하세요? 예. 그럼 무슨 일을? 이 영상은 너무 좋아요. 영상 제작하고 영상 만드는 이런 직업은 너무 좋은데 무술 감독보다 연출하고 싶어요. 아, 연출이요? 예, 그래서 연출을 해서 좀 더 원래 꿈도 사실 연출 네. 부분도 좀 있었어요. 처음에 19살 때 시작할 때 한 네. 30 정도면 한 직업에서 한 10년을 하면 뭐 감독 정도는 돼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19살 때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30 겨우 넘어서 무술 감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출은 그보다 더 윗단계구나. 다음에 태어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연출 한번 해봐야겠다. 그 생각은 그럼 그 했죠. 꿈은 진행형이 아니고. 진행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뭐 나름대로 그 어떤 좋은 데를 네. 나와서 좋은 연출을 가지고 좋은 투자를 받아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작은 단편 같은 거 액션에 관해서 이제 단편 그다음에 뭐 웹드라마나 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한번 해보려고 이제 구상 중입니다. 그럼 저희 시마프에서도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꼭 완성돼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요, 감독님. 저희 시마프 충주국제무예 액션 영화제 혹시 거는 기대가 있으실까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영화제가 사실 그 전문가들이 이제 찍다 보면 네. 사실 안전하게 찍는 경우도 많고 새로운 도전을 좀 사실 못하는 것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제는 사실 좀 도전적이고 새로운 그런 우리가 사실 불안해서 어려워서 해보지 못했던 건 새로운 도전 그다음에 못 봤던 그런 그림들을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좀 젊은 친구들이 네. 많이 도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무술 감독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 샤크라는 지금 영화하고요. 네. 예, 그 사도라는 영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작품이나 지금 진행 중이신 거예요? 네네.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턴트맨은 언제부터 시작하신지? 스턴트맨은 이제 16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올해로 거의 16년 차라고 하셨는데 네네.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일단 뭐 시작은 되게 재밌게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남자의 직업으로서 되게 괜찮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성취감이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예. 그래서 시작을 재밌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첫 작품이나 아니면 재밌었던 일이 있으셨나요? 네. 이게 첫 작품은 이젠 돌려차기라는 영화였는데, 네. 예, 제가 이젠 그 태권도 소재인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태권도 그 대학 그 용인대학교 체대 출신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섭외를 이제 받아서 그럼 16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작품을 하셨을 텐데 네네. 그 많은 작품들 중에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 혹시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저의 이제 스승님이 네. 저기 무술 감독님이 계셨었는데 네. 그때 아테나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대기하는 도중에 이제 심심해서 네. 이제 스턴트맨들 이제 선후배들과 같이 네. 이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뛰어넘을 수 있냐 없냐 예, 그런 내기를 하고 네. 놀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내기를 하면서 부상도 당하고 예.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부산까지 예, 나가셨어요. 그렇죠. 그 배를 뛰어넘는다는 게 이제 배 난간에 이제 네. 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아유. 그러니까 장난도 저희 일상생활의 장난이 약간 좀 이게 다 좀 액션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죠. 네. 예. 그러면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네네. 좀 반대로 좀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힘든 점이요. 네. 힘든 이게 너무 많지만 네. 이제 뭐 잠을 못 잤다는 게 네. 이제 뭐 촬영장도 나가고 이제 그 방송국 편집실 가고 또 편집도 해야 돼요. 이제 네. 그쵸 이제 액션 부분에 대한 방송에서 이제 편집은 이제 액션 팀이 좀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현장도 가고 그 자료를 들고 또 편집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장 가고 그래서 네. 이제 뭐 졸음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좀 위험한 거에 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죠. 그게 고생 기술되다 보면 많으셨겠어요. 아이, 뭐. 그러면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정이 많이 가는 작품 있으실까요? 일단 그 한 6년 전에 네. 그 어린이 특촬물을 한 적이 있어요. 어, 특촬물이란 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저 나이 때쯤은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 프레시맨이라든지 네. 뭐 이제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네. 만들어졌었는데 네. 이제 액션이 너무 많고 네. 너무 많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일상생활이 계속 액션이에요. 눈 뜨면 액션 디자인을 하고 합을 짜기 시작을 했어요. 네. 눈 뜨면.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촬영을 하다가 내일 찍을 거 계속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열악하고 좀 힘들긴 했지만 이제 다 되게 열정 있는 스태프분들로 네. 좀 이루어져 갖고 되게 막 지금도 만나면은 그때 얘기하면서 되게 뭐 즐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힘들었지만 네. 아우 막 두 번 다시 하기 싫어 이런 느낌이 아닌 네. 좀 재밌었고 기회가 되면은 또 뭐 다시 한번 뭉쳐보고 싶다. 감독님이랑 뭐 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작품 하시면서 뭐 네. 이렇게 감독도 직접 하시지만 이렇게 대역도 해보신 적은 있으셨을 네, 것 같아요. 물론 있죠. 예. 혹시 기억에 남는 대역이 있을까요? 일단 불꽃처럼 나비처럼 해서 이제 배우 조승우 네. 선배님 대역을 했었고요. 네. 예, 그때도 많이 좀 힘들었죠. 왜 어떤 일이 힘드셨나요? 그 일단 뭐 일대 다수 액션 장면도 있는데 네. 그 롱테이크로 엄청나게 많은 동작을 계속 해야 됐기 때문에 막 탈진 체력에는 되게 자신이 있었는데 네. 막 두 다리가 풀릴 정도로 좀 되게 힘들었었어요. 예. 한 번에 이렇게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쵸. 네. 예, 되게 막 체력에 자신이 있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경험을 해서 이거 정말 이쪽 계통에 계신 선배님들이나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올해로 16년 차신데 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현장 나갈 때마다 새로운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저예산 작품에 갈 때도 느끼고 네. 이제 상업 작품에 들어가도 이제 네. 느끼고 이제 갈 때마다 배우고 새로운 걸 얻게 되니까
뭐 이건 앞으로의 연속인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액션이라는 게 사실 물론 무술 감독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이제 뭐 모든 사람의 이제 뭐 아이디어나 이런 그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같이 노력해서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뭐 몸 동작이나 무슨 이런 걸로만 디자인도 하긴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뭐 편집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또 카메라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배움의 좀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지금도 그냥 운동만 항상 배우고 잘한다고 계신... 되는 건 그러시구나. 아니고요. 예. 항상 노력을 하시네요. 그러면은 미술 그 감독님으로서 많은 작품도 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이슈가 된 작품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얼마 전은 아니죠. 네. 마녀라는 작품인데요. 아, 네. 예, 정말 예. 재밌게 봤어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좀 주위에서 좀 평도 좋고요. 네. 매니아층도 좀 생겨난 것 같아서 예. 거기서 직접 무술 감독으로 네네. 활동하신 거세요? 그럼 감독님 지금도 뭐 영화 두 작품을 하고 계시지만 네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꿈이 있으실까요? 꿈은 뭐더 나아가서 네. 이제 액션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액션 장면을 만들 때 그 시나리오 내용과 그 배우의 감정과 이제 그런 걸 이제 집중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좀 연출적인 거에 좀 관심이 예 있는데요. 뭐 네. 지금은 제가 뭐 이게 관심은 있어요. 관심은 있어갖고 나중에 뭐 작품 하나 이렇게 찍어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예. 저희 심화프에서 꼭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심화프에 거는 기대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제 그 스턴트맨들이나 이제 네. 무술 감독이 이제 요즘 점점 이렇게 좀 세밀하게 돼갖고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몸 동작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과 예, 뭐 이제 뭐 촬영에 대한 이해와 그래서 되게 이제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뭔가 어쨌든 그리고 우리 스턴트맨들도 네. 이제 배우들의 이제 그 숨은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많이 이렇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렇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액션 팀들이. 네. 예. 심화프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술은 몸으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평소 준비되지 않으면 부상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 정직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두 분 그런 자세로 내공을 쌓아가시는 감독님들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